밤하늘을 본 적 있으십니까? 한낮에 분주했던 소란이 잦아들고 세상의 모든 빛이 숨을 죽이는 고요한 밤, 눈을 들어 올려다보면 무한한 어둠 속에 촘촘히 박힌 보석 같은 별들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이 별들은 과거 수십억 년의 이야기를 속삭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우주의 산 정인입니다. 잊고 있었던 꿈, 묻어두었던 슬픔, 간직해온 희망이 저 하늘의 한 점 빛이 되어 당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곧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선 이 작은 행성이 실은 광활한 우주의 품에 안겨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 아득한 별빛들이 수십억 광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이 순간 나의 눈동자에 닿기 위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 날아온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오고 가는 하늘을 바라다보며 어떤 사람은 별을 숫자로 세고 어떤 사람은 별 하나를 사랑합니다. 숫자를 세는 이에게 저 하늘은 소유하고 정복해야 할 광활한 영토이자 계산 가능한 자산이겠지만, 단 하나의 별을 사랑하는 이에게 저 하늘은 오직 그 별 하나를 위한 광활한 무대가 됩니다. 이렇듯 별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에도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껴안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눈앞의 풍경,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비추는 우리의 내면이라는 것을 밤하늘은 일깨워 줍니다. 어린 왕자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작가와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삶을 시처럼 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시채널입니다. 작가와 어린 왕자,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끝없는 우주 가운데서 별처럼 반짝거릴 삶의 의미를 어떤 관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많은 경험의 파편과 겹겹의 어심이 쌓여 굳어진 어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호기심과 끝없는 상상력으로 초롱초롱 빛나는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십니까?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린 왕자를 잊은 채 너무 먼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닌지. 내가 6살이었을 때 정글에 관한 책에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보았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나도 따라 그림을 그렸다. 나는 어른들에게 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었지만 어른들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다. 모자잖아. 그래서 나는 보아뱀의 속을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야 했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만 이해하니까.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양과 형태로 존재를 정의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겉모습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상상합니다. 어른들의 시선은 사물의 윤곽을 더듬어 겉모양의 존재를 가두고, 아이들의 눈빛은 껍질을 뚫고 들어가 숨어있는 본질의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아이의 시간은 오늘에 머물고 어른의 시간은 어제와 오늘을 오갑니다. 마음이 먼저인 아이와 생각이 먼저인 어른,
가능성을 보는 아이와 한계를 보는 어른. 아이는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른은 쓸모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조종사는 아이에게 몇 번이나 양을 그려주었지만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건 병들어 보여요. 이건 너무 늙었어요. 뿔이 많아요. 결국 조종사는 짜증이 나서 상자 하나를 그려주며 말했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그러자 그 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예요. 조종사는 눈에 보이는 양의 형상을 그렸습니다. 어린아이는 양과의 관계를 원했습니다. 조종사는 바깥을 그렸고 어린아이는 안쪽을 보았습니다. 사물은 두 겹으로 존재합니다. 보이는 외형과 보이지 않는 내면. 겉모습에 기대를 하고 소망을 두고 살지만 진실은 그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지 모릅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듯이 말과 행동 속에 의도와 감정이 숨어 있고 결과 안에는 동기가, 현실 속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말없는 진실이 있고 드러난 이면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이름은 달라집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해.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하는지 묻지 않아. 대신 몇 살이냐고 묻고 몇 킬로그램이냐고, 아버지는 얼마를 버느냐고만 묻지.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숫자와 데이터를 좋아해서 외형과 체면을 중시하고 가격과 효율을 따집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이들은 정의할 수 없는 분위기를 기억하고 사라지는 웃음을 붙잡고 의미를 새기고 관계를 소중히 가꿉니다. 한쪽은 세상을 소유하려 하고 다른 한쪽은 세상을 경험하려 합니다. 무엇이 더 빛나는지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얼마나 더 따뜻한지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당신은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물의 겉만 보면 안다고 믿고 사람의 이름만 알면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를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랑은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중한 것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우리 중심에 자리합니다. 아이의 순수함은 어른에게 잃어버린 것을 일깨워주고 어른의 지혜는 아이에게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품는 것이고 아이로 산다는 것은 미숙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른의 지혜로 아이의 순수함을 지켜주고 아이의 순수함으로 어른의 세상을 일깨울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작가와 어린 왕자 역시 한 존재 안에 다른 두 자아의 만남으로 가장 완전한 하나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히 흘려보내는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서 덧없이 스쳐 지나가는 무심한 얼굴들 가운데 어쩌면 당신이 찾아 헤매던 소중한 진실이 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바쁘게만 몰아세운 마음 한켠에 성의 없이 내버려둔 연약한 자아들은 사실은 당신이 그토록 만나고자 한 중요한 손님일지 모릅니다. 여행에서 우연히 길동무를 만나듯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 그런 기분 좋은 조우가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달아버린 당신의 열정과 조우하고 어쩌면 외면했던 당신의 꿈과 조우하여 당신의 내면이 조금 더 깊어지고 당신의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면 좋겠습니다. 저의 자작시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 도와. 너와 내가 하나의 존재인가 아니면 둘의 존재인가? 이 질문은 앞으로 되어질 결과의 일이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로 될 운명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구심력이 되어 점점 서로를 가까이 끌어당기지만 둘로 나누어질 운명은 마음의 방향이 원심력이 되어 점점 서로를 멀리 밀어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이든 원심력이든 우리는 이미 그 힘에 의해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운명적으로 서로를 당기거나 서로를 밀어내거나 어쨌든 우리는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이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은 이끌리고 발걸음은 따라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살아있어 결정된 힘의 운명을 바꾸려 하지만 결국 결정되어진 운명의 힘을 의지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루하루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살피면 너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진 너와 나 사이의 힘의 작용과 운명에 순응하게 됩니다. 도화가 전하는 시채널이었습니다.